오늘은 팀장이 직면하는 27가지 난감한 순간이라는 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팀장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난감하게 팀원들이나 조직 생활로 인해서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27가지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책 앞부분에 나오는 것 이야기인데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팀장이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수행 기준을 첫 번째로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소리예요. 우수 사례를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만들어 모두에게 가르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능할 때마다 계획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집중한다. 개별 수행을 관리하고 측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솔직한 코칭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책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인데 팀장들은 사실 너무 바빠서 이거 챙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팀원들과 면담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런 코칭 역할도 사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면은 사람들과 팀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질문을 하는지 이렇게 사례들이 몇 가지가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주제들을 던져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 당신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어떤 단계로 일할 건가요? 이 단계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 단계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다음 단계는요?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면담을 할 때 약간 두리뭉실 이야기 한다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라든지 오늘 바뀐 업무 왜냐면 이 일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팀원은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에 계속 묶여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일들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IT 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고 다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하지만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일단 숙지를 하고서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거는 리더로서 자질을 익히기 위해 숙지할 것들 목록이 있었어요. 조직의 목표를 숙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전, 미션, 가치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우리도 이거를 계속 상기를 하려고 우리가 워크숍 페이퍼를 정직원들은 다 공유를 해서 보고 있죠. 그게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공유를 하고 숙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숙지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수행 기준, 직장의 목표 같은 거를 계속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팀 회의 때나 전체 회의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계속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급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숙지를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회사의 시스템, 관행 절차 과거 수행 결과물과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사례
배경 지식, 일반적 수행 절차, 설명, 매뉴얼, 체크리스트, 수행 도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을 팀장, 리더는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가 필요시에 바로바로 꺼내서 팀원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팀 내외에서 당신과 함께 일할 주요 인물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계속 숙지를 진짜 내재화를 시키고 있고, 필요시에 꺼내서 새로 오는 사람들, 인턴, 현장 실습, 신입 사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팀원이 자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지적해 주어라. 그래서 결국에는 팀장이, 이 책의 제목이 팀장이 직면하게 되는 난감한 27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27가지였나요? 아까 24가지였나? 헷갈리네요. 27가지, 그죠? 27가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팀원이 팀장을 되게 난처하게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팀원은 뭔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팀원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가 잘 된 팀원을 선발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회사 특성이 이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현장 실습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원칙을 팀장이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 엄수, 출퇴근 시간, 너무 자주 길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 비즈니스 예절, 회의 전화 방법, 이메일 쓰는 방법,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는 경우, 기본 문제 해결 능력, 좋지 못한 의사결정, 이런 거를 하는 경우들이 다양한 경우 발생을 하는데, 팀장으로서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지적하는지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 책이 되게 특이했던 게, 이렇게 아예 상세하게 마치 연극에서 대화하듯이 이런 사례문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내가 처했을 때 우리 팀원이 이런 그 행동을 했을 때 팀장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이얼로그가 다 적혀져 있어요, 책에. 그래서 지각자의 경우 사례가 나와 있는데, 팀장이 지각을 했군요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은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죠? 깜빡 빠졌네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라도 지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뭐 이 사람은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숙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할 거고, 팀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근데 이런 거를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지적해 줄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 회사 특징 같은 경우 하나가,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특히 저쪽 그 특성하고 나온 친구들이 바로 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지금 있는데, 뭐 누군가 심지어 대졸생을 그 지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팀장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다 처음 팀장 하는 거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남거나 마감일을 못 지키는 팀원이 있다면, 팀원이 해야 할 일들을 스케줄을 짜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그걸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한다. 책에서 대부분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지속적으로 목표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그거였어요. 팀장들이 바빠서 얘기를 못한다 이거야. 다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체크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요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중소 목표는 무엇인가? 단계별 업무는 무엇인가? 각각의 마감일은 언제가? 이런 거를 대화를 계속 통해서
숙지를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사례로서 팀원의 업무 처리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팀원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각 작업을 요소별 단계로 나눈 다음에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코칭합니다. 예. 다른 모범 사례와 비교하여 차이를 비교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과제를 하고 있다면 중단을 시키고 불필요한 단계가 있다면 간소화시키고 지속적인 방해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제거 가능한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행동 하나씩 개선을 시키도록 합니다. 예.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숙지를 하고서는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창의적인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책에서 계속 나와요. 목표, 기간, 기준 제시한다. 책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준다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약간 제가 변형시켰어요. 이 문구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시켜준다. 예. 기존의 모범 사례를 꿰고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의 지식, 기술, 지혜를 공유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완전 제로 베이스 0에서 시작하는 기획과제를 팀원에게 제시를 할 때 이 친구들이 뭐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거나 이미 다 좀만 조사를 하면 나오는 정보를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던져주는 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 아니면 이런 우리가 선행에 해놨던 기획서들이 있으니 한번 봐보고 참고를 해라고 미리 공유를 해주면 똑같은 걸 또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예. 완벽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초안을 빠르게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어 빠르게 제작한다. 뭐 이거 개발에서는 뭐 에자일 뭐 이런 단어도 쓰고 하는데 빠르게 이 사이클을 완벽한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빠르게 만들고 또 수정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책에 써 있었습니다. 특히 창의적 업무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었는데 부정적인 행동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팀원이 있다면 이것이 역시 다이얼로그가 있었어요. 예. 사례가 구체적인 단어, 형식, 톤, 몸짓을 묘사한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있으면은 면담을 해서 얘기하라 얘기해요. 당신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며 아니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그죠? 아니면 뭐 미팅 때 회의 때 일어난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런 행동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앞으로 당신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범 사례를 들어 부정적 행동이 이어 얼마나 차이했는지 지적한다. 우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해요. 개선 행동을 알려준다. 네, 그것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처럼 이런 개선 행동을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우리가 저희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거의 선발을 하지 않아서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 면담을 통해서 우리 그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팀장을 하거나 어린 나이에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처음 팀장 역할을 했을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잘 못했어요.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팀장 역할을 할 때 좀 안 좋은 부분이 보인다면 그거를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